욕망의 피라미드. 주식은 상장된 혹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사서 파는 행위이다.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결정되는 도박과 같은 것. 하지만 단순히 매매 행위가 아니라 주식은 하나의 생명과 같아서 캔들 하나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단 하나의 염원.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주식은 마약과 같아서 처음에는 클릭 몇 번으로 수월하게 돈을 벌게 된다. 하지만 그게 초심자의 행운인지 모른 채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고 수익을 내면 욕심에 욕심을 낳게 되고 손실이 나면 만회하기 위해 더 큰 돈을 넣게 된다. 학창 시절에도 안 하던 공부를 자의로 하게 된다. 누구는 차트를 공부하고 누구는 기업 가치를 공부한다. 그러나 공부만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것이다. 주식 공부의 궁극의 목적은 손실 없는 수익이다. 주식은 사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주식으로 돈을 번다. 이제부터 단 1년 사이에 4,000명을 상대로 1,350억 원의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너희는 타워팰리스에서 일해봤냐? 월세가 3천이라더라. 아니요. 별로 관심 없음. 돈이 중요. 형이 말야.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면 니들 깜짝 놀랄 거다. 월 1,000만 원씩 번다고. 입담 센 건 여전하시네요. 신생 회사라 힘들지는 않나요? 전에 있던 벨코보다 페이가 괜찮나 봐요? 여기 상품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벨코 애들도 들어오려고 난리라고 하더라. 여기는 보험만 파는 게 아니야. 근데 옆에 친구는 못 보던 얼굴인데 신입이야? 이름이 뭔가? 저는 장덕구라고 합니다. 보험 영업은 처음이지? 대학은 나왔고? 미대 나와서 몇 달 놀다가 아는 형님 소개로 인턴 입사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주식은 조금 할 줄 아냐? 잠깐. 아무리 이 바닥이 밑바닥 인생이라 해도 페어플레이 합시다. 형님, 이 친구는 제 밑에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노터치. 노터치라고요. 이 사람아, 뭐 그런 것도 못 물어보나? 요새 주식 못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어허, 어제 자네 밑에 들어왔다고 내일도 자네 밑이란 법이 있을 것 같나? 가고 안 가고는 사람 마음이지. 난 대표님이 찾으셔서 가야겠어. 잘 먹고 간다. 계산은 하고 가실 거죠? 가기 전에 명함 하나 줄게. 동네 형이라 생각하고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줘. 네가 왜 받아? 회사 옮기더니 이사님 다셨네. 거긴 이서부터 시작하나 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이. 다리를 저시네요. 어디 불편하신가 봐요. 어릴 때 소아마비가 있었다고 하다. 그래서 별명이 마법절뚝이라고 불리는 거야. 저 형님 보험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식은 왜 할 줄 아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 형님이 옮긴 회사가 보험만 파는 게 아니고 사모펀드를 파는 거야. 그래서 지나는 사람마다 주식하냐고 물어보는 거래. 장덕우는 유병지를 만난 이후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일단 주식은 실전 경험이 중요하니까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를 해보자. 주식 고수의 유료 강의도 보고 급등주 차트도 공부해 매수해본다. 하지만 실패. 손실은 손실을 낳고 장덕구가 염려스러웠던 보험사 선배는 덕구를 부른다. 덕구야, 잠깐 보자. 요새 너 회사에서 주식한다면서. 내가 그 형님 소개시켜 준 건 내가 장애인 형님을 보고 열심히 살라고 자극받으라고 한 거였다. 보험계에서는 평판이 중요하다. 그 형님은 그닥 평판이 좋지 않아. 너무 돈만 밝히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어. 벨코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 회사에서도 지금 회사에서도 얼마 못 버틸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보험만으로는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선배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우리도 정상적인 보험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 그게 묵니은 말이야? 그럼 내가 보험 같지 않은 걸 속여 판다는 거야? 요새 애들은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한다니까. 변액보험이란 보험가입금의 일정 비율을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에 가입하는 것이다. 고객은 자신의 보험금 일부가 주식, 채권에 들어가 있는지 알지만 사실 보험 속에 내 주머니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보험 고객의 보험금 지급, 탈퇴 등의 이벤트가 발생 시 신규 가입한 고객의 돈으로 리볼빙 되는 것이다. 즉, 인 것이다. 형님, 시간 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유병진은 1시간 뒤에 보자면서 커피를 3잔 시키라고 했다. 오래 기다렸지? 여긴 우리 센터장이야. 장덕후가 유병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담배꽁초는 피라미드 마냥 쌓여만 가고 있었다. 어떻게 사모펀드가 원금과 확정된 고수익을 보장하는 거죠? 마포철기는 사업에 대해 그럴싸하게 설명하였다. 회사가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건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주가 조작을 하고 차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단 ATPR라는 코스닥 상장사와 우리 회사는 계약을 맺었지. ATPR 대표는 우리의 설계대로 움직이며 내부 거래에 대해서 비밀을 지킨다는 계약이지. 그리고 우리는 주식 투자 카페를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그런데 주식으로 돈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믿을까요? 우리 왕 대표는 주식 고수야. 실력보다는 말빨이 미네르바 급이지. 알고 싶으면 왕 대표 주식 스터디가 주말에 있을 거니 시간 내서 참석하고 다음에 또 연락하자. 네, 형님. 형님만 믿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펀드는 자금이 필요한 회사로부터 블록들을 받아 낮은 가격으로 기다렸다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대표님, 기다리면 주가가 오르나요? 어떻게 주가를 올리나요? 걱정 마세요. 시세를 우리 마음대로 주무르는 겁니다. 단기 목표 3,000원. 1차 중국 수출국. 2차 프랑스 신재생 에너지 업체 M&A. 3차 세키리텍 인수. 작전 시나리오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식을 저처럼 잘하지 못해도 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보장, 확정이자 월 20% 보장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직원들 여러분의 보험설계사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단, 스타 상품은 이번 달 말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분명 이 주식은 연말에 1,500원까지 오를 것입니다. 왕복의 밸류코아는 회원들에게 호구를 물어오라는 특명을 내린다. 밸류코아의 회원들은 피라미드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회원을 모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21세기에 무슨 다단계 같은 게 통한다고. 장덕구는 투덜거리면서도 고객 모집에 열을 올렸다. 장덕구는 주식과 관련된 커뮤니티를 돌아다녔다. 몇 달 후 코스피는 고점을 탈환하고 개인 투자자들 미끼를 문 붕어처럼 낚이게 된다. 밴드, 카페, 단톡방 등 수많은 주식 커뮤니티들이 붕어들로 바글바글하게 되었다. 장덕구는 주식 커뮤니티에 주식 고수인 마냥 관련 글들을 꾸준히 올렸다. 좋은 장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듯 개인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는 꼭지였던 것이다. 다급해진 개인들은 주식 커뮤니티의 네임들을 찾게 된다. 나이스! 덕구는 당황게이라는 아이디로 한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유병지를 주식 고수로 소개하게 된다. 즉, 덕구는 바람잡이인 셈이다. 고수 형님, 시황 좀 알려주세요. 올라간다. 기다려. 요즘 수익이 좋지 않은데 추천 종목 좀 주세요. 아시아나. 얼마 전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어서 세력들이 국민들 눈치를 보며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되면 리오프닝 테마로 세력들이 쏘아올릴 거야. 여기 세력들이 바이오 올리던 세력들이라 한번 올리면 2배까지 올릴 거야. 역시 고수 형님. 고수 형님, 차트 기법 좀 알려주세요. 조랑말 기법. 조랑말 기법이란 고점을 치고 내려올 때 전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저점에서 반등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주린이들에게는 그저 그럴싸해 보일 뿐이었다. 제가 손실이 커서 그런데 리딩 좀 부탁드려요. 나이스! 드디어 호구 물었다. 어차피 유병지의 목적은 주식이 아니었다. 욕망의 피라미드 6화. 유병지는 등장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였다.
증권의 짱이란 뜻이었다. 하지만 실력은 어설펐다. 전기차가 대세. 세미식스팩 종가 베팅. 마이너스 8%. 남자의 주식 OCU. 거래 정지. 고령화 정책주. 스리선 임플란트. 횡령 배임 발생. 이건 뭐 샀다 하면 마이너스네. 넌 주식하면 안 되겠다. 형이 스파 상품 추천할 테니 한 달만 넣어봐.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지만 내가 간과한 게 있었다. 늘 키보드 뒤에선 내가 무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키보드 뒤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차트마스터라는 방구석 여포가 있었다. 그리고 여포를 돕는 바람잡이 진상남이 있었다. 그들도 나처럼 금융 다단계를 모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공들여 작업하고 있던 선물아재는 진상남과 같은 동네에 살았다. 결국 그들은 우리를 저격하였다. 팀장은 고수가 아니다. 그가 추천하는 종목은 너무 많아서 그중 어떤 게 날아갈지 아무도 모른다. 어딘가 어슬픈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심지어 계좌를 공개한 적도 없다. 주식 카페에서 분란이 생겼는데 과연 호구가 넘어올까요? 기다려봐. 돈은 생각보다 힘이 세. 차트도 볼 줄 모르고 지잡대 나온 찌질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저격이나 하고 주식 고수인 증장형에게는 다단계 모집책이라고 하질 않나. 나보고는 다단계 바람잡이라니. 넌 서서 똥구멍이 보인다제? 며칠 후 유병지의 말대로 선물아재는 2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들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건 없었기에 평판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입금만 되면 그만이었고 종어주가리뿐인 계약서는 동네 슈퍼마켓 전단지만큼이나 가치가 없었다. 경찰서에서 너 찾는 전화 왔더라. 진상남은 장덕구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모욕죄로 신고하였다. 나는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주고 주식 게시판을 탈퇴하였다.